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몽골 초원의 한 소년이 양 9마리를 팔아서 한국어 교본 한 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실화라는 겁니다. 설풍 속에서 무릎이 부서져 올림픽 꿈이 산산조각난 19살 소년 오트곤. 깡패들이 불태우려던 그 책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바꾸고 한국까지 감동시킨 기적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 실화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몽골 초원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트곤입니다. 몽골 초원 깊숙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이던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죠. 레슬링 선수가 되어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훈련하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할아버지 감볼드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양 9마리를 팔아 겨울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동생 바야르도 함께 갔어요. 16살 바야르는 항상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초원을 가로지르는 길은 험했어요. 말발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양들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메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따라 말수가 적으셨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신 듯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화이트아웃급 설풍이 몰아쳤어요. 몽골 초원의 겨울 설풍은 정말 무섭습니다. 눈보라가 벽처럼 밀려오는 순간 양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이리저리 흩어지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얼음판에 미끄러지며 넘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흩어지는 양들을 막으려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무릎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병원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인대 부분 파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완전 회복까지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레슬링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올림픽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절망감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가 걸렸거든요. 절뚝거리며 가까스로 장터에 도착했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노브라이더라는 패거리였어요. 리더 체레는 20살로 장터를 자신의 구역이라며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좋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주먹엔 흉터투성이었어요. 명백한 깡패였습니다. 체렌이 다가와 양값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어요. 실제로 2마리 양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끝에 남은 양 9마리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뜻밖의 물건을 사셨어요. 한국어 교본 상자였습니다. 태권도와 한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재였어요. 할아버지는 미래를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9마리 값으로 책을 사다니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결정엔 항상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체레는 그 상자를 보더니 비웃으며 빼앗으려 했어요. 쓸데없는 책들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르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불길 속에 손을 넣어 책들을 구해냈어요.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압도했거든요. 젖고 그을린 한국어 교본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어요. 첫 페이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체렌 같은 깡패들과는 정반대 철학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이 교본으로 마을을 바꿔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상 입은 손등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체렌처럼 위협하는 게 강함일까요? 한국어 교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르 앞마당에 임시 도장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교본을 보며 직접 만든 작은 공간이었어요. 매트 대신 양털을 깔고 나무 기둥에 태극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식 개장식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에르데네는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급식을 준비하셨어요. 응급키트도 챙기시며 안전에 신경 쓰셨습니다. 한글 포스터를 손바느질로 만드시기도 했어요. 바야르는 일찍부터 도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양모로 만든 조끼 같은 것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도복이었어요. 훈련 타이머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교본에 나온 대로 정확한 시간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개장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렌과 패거리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에는 3명이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체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짜 도장 따위가 뭐하러 필요하냐고 조롱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진해서 도복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패거리들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깃발을 훼손했습니다. 태극마크가 그려진 천을 찢어버렸어요. 매트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가장 어린 나리가 체렌을 말리려다 팔을 다쳤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넘어지면서 팔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울면서 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휴대폰 전파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국어 교본이 떠올랐어요. 응급처치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교본을 급히 펼쳐 응급처치 방법을 찾았습니다. 삼각건으로 압박 고정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응급키트에서 건을 꺼냈습니다. 교본 설명대로 차근차근 따라했어요. 놀랍게도 나리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아픔이 많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한국어로 적힌 응급처치 지침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마을 보건간호사 오유나도 나중에 와서 처치가 완벽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체레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황했습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섰습니다. 한국어 교본에서 본 태권도 기본 자세를 취했어요. 차렷, 경례, 그리고 기본기 한 세트를 천천히 실행했습니다. 아픈 무릎을 참아가며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힘은 통제가 먼저라고 말했어요. 체렌처럼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게 진짜 강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교본에서 배운 철학이었어요. 마을 이장 바투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파출소장 토로그에게도 신고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됐거든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도장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교본의 정신을 바탕으로 했어요. 힘은 약자를 지키는 규율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우리만의 첫 번째 공식 규정이었습니다. 나리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형들이 지켜줘서 용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도장에 나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어 교본 한 권이 우리 마을의 위기 매뉴얼이 된 거였습니다. 응급 상황부터 생활 교육까지 모든 것의 기준이 됐어요. 양 9마리로 산책이 진짜 보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1월 말이 되자 몽골 초원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계속됐어요. 게르 앞마당 임시 도장의 바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훈련하다가 동상에 걸릴 위험이 생겼어요. 첫 번째 희생자는 볼로르였습니다. 15살 볼로르는 파워형 아이였는데 얼어붙은 바닥에서 낙법 연습을 하다가 발가락에 동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며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어머니가 급히 따뜻한 물로 응급처치를 해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도장 폐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어 교본을 다시 펼쳐봤어요. 혹시 추위 대처법이 나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다행히 겨울철 안전관리 페이지가 있었어요. 바닥 단열과 동파 방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본에는 OS 정리정돈 방법도 나와 있었어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라는 5단계였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체계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걸 우리 도장에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바야르와 함께 마을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합판을 구해서 바닥에 깔기로 했어요. 그 위에 양털을 두껍게 깔아 단열 효과를 높였습니다. 벽면에도 양털을 대서 찬바람을 막았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르야가 기록 정리를 맡아주었어요. 17살 아르야는 전략가 기질이 있었거든요. 한글 노트 매일의 기온과 훈련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느 온도에서 어떤 훈련이 가능한지 데이터를 쌓아갔어요. 볼로르는 다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보호대를 만들겠다며 나서주었어요. 양털과 가죽을 이용해서
초원형 보호대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발목과 무릎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보호대였어요. 짚을 이용해서 매트도 개선했습니다. 짚을 촘촘히 엮어서 탄성을 높였어요. 그 위에 양털을 깔아 부드러움도 더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매트보다 훨씬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우리만의 기술이었습니다. 드디어 훈련을 재개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교본에 나온 안전 브리핑을 매번 실시했습니다. 훈련 전에 체온 체크, 보온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비책 점검을 했어요. 번거로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전 브리핑 후 부상률이 급격히 줄어든 거였습니다. 아이들도 서로의 상태를 신경 써주기 시작했어요. 안전이 실력이라는 한국식 철학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추위 때문에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학부모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유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셨어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교본의 응급처치법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서 더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갔어요. 그날 밤 바야르가 말했어요. 형, 우리가 정말 해냈다고 했습니다. 추위라는 거대한 적을 이겨낸 거라고 말이에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한국어 교본 한 권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이제 우리 도장은 사계절 내내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의 매뉴얼을 몽골 현실에 맞게 바꾼 결과였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라는 걸 배웠어요. 3챕터가 1261자네요. 이제 4챕터를 1200자로 작성하겠습니다. 12월 초 도장이 안정화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체레는 우리의 성장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어요. 더 교묘하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밖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세운 깃대가 절반이나 잘려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닥에 떨어져 더럽혀져 있었어요. 새로 만든 진매트도 여기저기 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체렌 일당의 소행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본에서 배운 대로 감정을 다스려야 했어요. 무력으로 해결하면 체렌과 똑같아지는 거였거든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야르는 당장 찾아가서 따지자고 했어요. 참을 수 없다며 흥분했습니다. 저도 마음은 똑같았지만 더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한국어 교본의 절차와 증거주의를 떠올렸습니다. 먼저 현장을 그대로 보존했어요. 사진을 찍고 피해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아르야가 한글 노트의 시간, 장소, 피해 내용을 꼼꼼히 적어주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발자국 흔적도 찾아봤어요. 다행히 눈 위에 여러 명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크기와 보폭까지 측정해서 기록했어요. 체렌 일당의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장 바투와 파출소장 토로그를 모셨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기록, 발자국 증거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토로그 파출소장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경찰 수사 못지않게 체계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디캠으로 현장을 다시 촬영하고 사건 기록부를 작성해 주셨어요. 정식 절차를 밟게 된 거였습니다. 체렌을 불러들였을 때 처음엔 시치미를 뚫었어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발자국 크기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장 바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체렌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셨어요. 마을에서 추방당하거나 공익봉사와 재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체렌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공익봉사를 선택했어요. 마을을 떠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도장 복구 작업 참여, 매일 2시간씩 공익봉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발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을 전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거든요. 체렌 일당은 마지못해 도장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표정은 불만투성이었지만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구 작업을 하면서 체렌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깃대를 다시 세우고 매트를 수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게 됐나 봐요. 공동훈련 첫날, 체렌은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한국어 교본의 예의와 질서를 따라야 했습니다. 차렷,
경례, 기본기를 함께 했어요. 처음으로 체렌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밤 도장 헌장을 수정했어요. 힘은 약자를 지키는 규율이라는 문구를 더 크게 써넣었습니다. 체렌도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더군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무력 대신 규범으로 문제를 해결한 첫 사례였습니다. 한국식 절차와 증거주의가 몽골 초원에서도 통했던 거예요. 체렌이라는 빌런을 적이 아닌 동료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1월이 되자 본격적으로 정식 도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태권스쿨 77이었어요. 77은 우리 마을의 우편번호였습니다. 주 3회 운영하며 출석 도장제를 도입했어요. 한국어 교본에서 본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승급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태권도 실력만으로는 승급할 수 없었습니다. 금연, 조기 등교, 숙제 완성을 모두 인증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생활과 무도를 통합한 한국식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왜 태권도 배우러 와서 숙제까지 검사받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본의 철학을 설명해 주었어요. 진짜 강함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나리가 첫 번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14살 나리는 생활규율 홍보대장을 자처했어요. 금연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서 게르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일찍 일어나자고 독려하기도 했어요. 볼로르는 여전히 보호대 제작에 열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을 아이들까지 찾아와서 주문할 정도였어요. 양털과 가죽을 이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이 소문났거든요. 수익의 일부는 도장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아르야는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출석률, 과제 완성도, 생활 습관 개선 현황을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각률이 63%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학교 담임 투야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결석률도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숙제 제출률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승급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체렌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공동훈련에 참여하면서 점차 팀워크를 배워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을 이장 바투가 회의봉을 들고 오셨어요. 도장에 정식 허가증을 주셨습니다. 출석부에 직인을 찍어주시며 공식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태권스쿨 77은 마을의 정식 교육기관이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표도 만드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김밥도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4주가 지나자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각률은 12%까지 떨어졌고 학교 결석률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흡연하던 아이들도 모두 금연에 성공했어요.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파출소장 토로그도 놀라워하셨어요. 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체렌 일당 같은 문제아들도 이제는 모범적으로 행동했어요. 바디캠에 기록된 사건 건수도 급감했습니다. 한국어 교본의 품새와 낙법도 업데이트했어요. 응급처치 부분은 오유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지 실정에 맞게 보완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완성된 매뉴얼이 생긴 거였어요. 그날 밤 바야르가 신나게 말했어요. 형, 우리가 정말 마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양 9마리로 산 한 권의 책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생활과 무도를 결합한 K- 커리큘럼이 몽골 초원에서 완전히 뿌리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태권스쿨 77의 명성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월 초 울란바토르에서 전국 청소년 태권도 대회 공고가 나왔습니다. 몽골 최대 규모의 대회였어요. 우리 같은 시골 도장도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들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교통비, 숙박비, 참가비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우리 마을 전체 수입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꿈은 컸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바야르가 먼저 나섰습니다. 훈련 타이머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달 안에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의기투합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르야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바자회를 열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팔아서 원정비를 마련하자는 거였어요. 볼로르의 보호대, 어머니의 양치즈,
그리고 모든 가족이 뜬 목도리까지 모았습니다. 나리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한글 로고가 들어간 굿즈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태권스쿨 77이라고 한글로 새긴 열쇠고리, 배지,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반응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 감볼드는 매매 도장을 찍어서 정품 인증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장 바투는 홍보 현수막을 만들어주셨어요. 마을 전체가 우리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바자회 첫날부터 대박이 났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왔습니다. 특히 한글이 새겨진 굿즈들이 인기였어요. 한국 드라마 때문인지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어머니 에르데네가 김밥을 대량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응급키트 판매도 새로운 수입원이 됐습니다. 우리 도장에서 사용하던 응급처치 키트를 보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였어요. 2주 만에 원정비의 절반을 모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문제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체렌이 자신의 용돈을 기부한 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체렌이 말했어요. 우리 도장이 자랑스럽다고.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노브라이더 패거리 친구들도 하나둘 돈을 모아왔어요. 새마을 운동 같은 연대 정신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정비를 모두 마련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조와 연대로 문제를 해결한 거였습니다. 대회 출발 전날 밤 특별 훈련을 했어요. 새벽 체조와 호흡 훈련으로 마인드를 세팅했습니다. 한국어 교본의 정신력 강화 방법을 적용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대로 하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한글 구호도 정했어요. 태권스쿨 77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만의 팀 아이덴티티였어요. 한국어로 응원하는 게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느꼈어요. 우리는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양 9마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전국 대회까지 이어진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야르가 훈련 타이머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울란바토르 대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였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체육관과 수백 명의 선수들을 보니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온 초라한 팀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전문 도복과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예선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울란바토르 명문 도장 선수였어요. 실력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아르야가 먼저 경기에 나섰지만 판정패를 당했어요. 볼로르도, 나리도 연달아졌습니다. 팀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이들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바야르조차 위축된 표정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예선 탈락이 확실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한국 도장 훈련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어 교본도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뭔가 답이 있을 거였거든요. 문제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거리감과 리듬감이 부족했습니다. 상대의 패턴을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영상에서는 1-2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였어요. 새벽까지 특훈했습니다. 거리 조절과 타이밍 연습에 집중했어요. 한국어 교본의 분석 방법대로 상대방의 습관을 파악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아이들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바야르가 먼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둘째 날 경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상대의 패턴을 정확히 읽고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깔끔한 승리를 거뒀어요. 벤치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르야도 달라졌어요. 전략가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상대 분석 노트를 활용해서 약점을 공략했어요. 한글로 적힌 작전 메모가 빛을 발했습니다. 연달아 승리를 쌓아갔어요.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선에서 털릴 뻔했던 우리가 결승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분석과 개선, 그리고 재도전이라는 한국식 루틴이 통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몽골 최강팀이었어요. 3년 연속 우승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어 교본에서 배운 정신력 강화법을 적용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했어요. 단체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자였어요. 무릎이 여전히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팀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한국어 교본의 인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접전이 벌어졌어요.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 통증을 참으며 버텼어요. 상대방이 지쳐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태권스쿨 77이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한 거였어요. 게다가 모범상까지 동시에 받았습니다. 생활규율과 팀워크가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몽골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개양됐어요. 한국 문화를 배워 이룬 성과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양 9마리로 시작된 여행이 이런 결실을 맺다니 말이에요. 체렌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도 우승에 기여했다며 감격했습니다. 예전의 깡패에서 진정한 팀원으로 성장한 거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분석, 개선, 재도전이라는 한국식 루틴이 완벽한 교과서적 반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었어요. 우승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졌습니다. 몽골 시골 마을에서 한국어 교본으로 시작된 도장이 전국대회를 제패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 태권도 사범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5월에 김도윤 사범과 박지은 코치가 초원에 오셨습니다. 40대 김도윤 사범은 태권도 사범단 리더셨어요. 강함은 통제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30대 박지은 코치는 스포츠 물리치료사셨어요. 첫 만남에서 김 사범이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어 교본만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심사도장을 꺼내시며 정식 품새와 낙법을 점검해 주셨어요. 우리 수준이 한국 표준에 근접했다고 하셨습니다. 박 코치는 제 무릎을 정밀 진단해 주셨어요. 재활밴드와 아이싱 키트를 이용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토콜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3일간의 공동심사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표준과 우리 현지화 방법을 결합했어요. 김 사범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모든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식 단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나리가 일단 심사를 통과했어요. 14살 나리는 생활규율 홍보대장에서 정식 태권도 유단자가 된 거였습니다. 체렌도 입문 과정을 마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어요. 김 사범이 제안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의 사범을 양성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준과 몽골의 현실을 결합한 독특한 모델이 더 확산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였어요. 귀국 후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5개 마을에 분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양성한 사범 20명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도장을 열었습니다. 태권스쿨 77의 정신이 초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어머니 에르데네는 한국 음식 보급에 앞장서셨습니다. 김밥과 응급키트 제작법을 다른 마을 어머니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K- 생활규율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볼드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공장을 보낸 게 아니라 기준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매매 도장을 보시며 뿌듯해하셨어요. 양 9마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고 감격하셨습니다. 6월에는 한국 몽골 청소년 정례 교류전이 시작됐어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양국 청소년들이 만나 친선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교류와 함께 태권도 기술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전지훈련 루트도 개통됐어요. 우수한 몽골 선수들이 한국에서 단기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바야르가 첫 번째 전지훈련생으로 선발됐어요. 동생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됐어요. 금연율 95%, 조기 등교율 90%, 학업 성취도 대폭 상승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 오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체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스노브라이더를 해체하고 청소년 상담 도우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깃발 조각을 봉합해서 도장 깃발로 만든 게 그의 변화를 상징했어요. 그날 밤 불에 그을린 한국어 교본을 다시 펼쳐봤어요. 손등의 화상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을 실천하려는 의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양 9마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국어 교본 한 권이 몽골 초원에 뿌린 씨앗이 거대한 숲으로 자라난 거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수출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트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어 교본 한 권이 만든 기적.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체계와 정신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힘을 알 수 있도록 공유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K-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있어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